안녕하세요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고요.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동작합격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5장은 이름 자체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이 도급을 이제 뭐 민법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 지도사에서 특히 이제 건설안전 분야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도급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주사가 이제 사업주죠. 그리고 이제 원도급사가 시공사, 그리고 이제 하도급사 하청사, 재하도급, 그 다음에 뭐 또 밑에 또 주죠. 이걸 포함해서 우리 법에서 만든 이름이 관계수급인, 그러니까 하청을 다 묶으면 이제 관계수급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건축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건축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공사를 한 군데 지정해서 거기다 이제 업무를 주고 이제 그 일을 주고, 그럼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 또 주는 게 보통 골조를 여기다 주죠. 그럼 이제 골조 같은 경우에는 골프집, 철근, 콘크리트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나눠지니까 이제 그거를 또 제하도급을 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이다 그러면은 철근 업체는 또 밑에다 또 주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는 이 구조에서 가장 근본이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우리 법에서도 이거를 아예 하나의 장으로 만들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이런 구조가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구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되게 이 법 자체에 많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인데, 내용이 많아서 좀 저희는 뭐 이제 시험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그거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는 기본적으로 화학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공장에서 도금 작업을 하거나 수납 그리고 허가 대상 제조를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밑에 하청을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하청을 주면 안 되는데 도금 작업에 대해서 그 도금 작업이 일시적이나 간헐적, 그리고 그 기술이 전문적이고 이거 사업 운영할 때 필수 불가결하다 하면은 도금 작업은 하청을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되게 헷갈리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사가 있는데 A사는 도금 작업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시나 간헐적 뭐 이런 내용 없이요. 그리고 뭐 2번 뭐 수납 이런 거를 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뭐 C사는 도급을 주었는데 그 작업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수 불가결이다. 요새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이라 이런 표현을 아니고 비슷한 문장을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급 승인의 절차 방법은 이게 이제 승인, 연장 승인, 변경 승인도 이 승인할 때 제출하는 서류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류 일체, 그다음에 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평가 결과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승인할 때랑 똑같이 연장이나 변경할 때도 이 똑같이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급 승인 변경사항은 이제 도급 공정, 그리고 사용 최대 유해 화학 물질량,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 승인의 취소, 근데 취소를 승인을 받았는데 취소되는 경우는 도급 승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부적절한 방법, 부정한 방법, 그리고 처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연장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 경우가 도급 승인의 취소에 해당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는 한 개 회사가 직접 작업자한테 직접 작업을 시키고 직고용한 사람들이 하는 데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는 거고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급을 준 데에 거기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청사는. 그리고 원도급, 그러니까 시공사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거를 보셔야 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이 자주 나오는데 관계 수급인 그 하청사 다 포함해서 고용된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경우랑, 근데 선박포트, 1차 금속, 토사 광업은 5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건설업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이죠.
공표 대상 사업장은 이제 산업재해율을 이제 공표 대상 한다. 그 회사가 너무 산재가 높아서 근데 그 대상 사업장이 연간 2명, 사망만연일 평균 사망 이상, 중대산업사고 그리고 산업재해를 은폐 산업재해가 있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게 3년 이내에 2회 있었다.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있었던 건데 여기에 제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법제처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3조 자체가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 63조에 파생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도급인이 하청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도급 사업주가 그러니까 도급인이 하청사에 있는 직원한테 근로자한테 가서 뭐 안전조끼 하세요, 뭐 안전모를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법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래서 저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매우 중요합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이랑 수급인이랑 같이. 그 다음에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수급인이 안전보건 교육을 작업자들한테 할 때 장소 및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경보체계 운영은 이제 그 발파 작업이나 화재, 폭발, 토사, 구축, 붕괴,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반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거는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에 대한 부분은 한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 이제 그 관리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뭐 씻을 장소도 없고 지하에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추운 겨울날 장판 하나 깔고 자고 이제 이게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법이 나온 건데요. 그 위생시설을 이제 그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수급인 작업시킨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확인. 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하고 나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 기록해가지고 남겨놔야 되는 이런 서류들이고요. 도급시 사업 안전 보건 조치는 순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순회 점검은 이틀에 한 번 해야 된다. 이틀에 한 번에 대한 사업장은 건설, 제조, 토사, 서적, 음악, 금속이 지금 6개인데요. 이 6개니까 문제 내기 너무 쉽고요. 2일에 한 번은 순회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53조 2는 화재 폭발 발생 우려, 동력으로 이제 그 보시면 이게 협착, 그다음에 충돌, 추락, 그다음에 이게 낙하 비산, 그리고 붕괴 도계죠. 그리고 붕괴, 산소 결핍 지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 폭발, 그다음에 끼임이 협착이니까요. 협착, 네, 충돌, 추락, 낙하, 비산, 붕괴, 질식, 중독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내용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를 그 추낙 전붕협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러니까 추락, 낙하, 전도, 붕괴, 협착 뭐 추낙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음식 이름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웠는데 이거 아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나왔던 위생시설에 대한 그 위생시설 정확히 어떤 위생시설이냐 휴게시설, 세면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갖춰야 된다. 쉽게 나오면 이제 이거 4개는 맞는 걸 쓰고 1개는 다른 거 쓴 다음에 다음 중 이제 그 위생시설 협조를 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을 하나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아래에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면 이제 뭐 폭발, 발화, 인화, 독성, 유해성, 위험성, 화학물질 이거 MSDS 이제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출식, 붕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요것만 이렇게 나올 리는 없고요. 이걸 좀 다 묶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밑에 것까지. 그래서 수급인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도급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그 작업을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게 묶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도급인과 관계수의 시전 조치. 이 현장에서 수급인 그러니까 이제 하청사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 왜 안전시설 설치 안 했나요 뭐 안전모 안 쓴 작업자인데 안전모 쓰게 좀 하세요 안전모 실시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법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뭐 사고가 나면 대충 한 70%는 다 하청사에서 나요. 7, 80%가. 그러니까는 근데 잘못은 다 도급사, 원도급 시공사에서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도급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미 돈도 주고 서류도 줬고 정보도 제공했고 심지어 이렇게 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현장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어찌됐건 그 안전비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이 제일 많은데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 11월 19일에 신설된 내용, 개정이 아니라 신설된 내용이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는 발주자가 해야 된다는 거고 설계안전보건은 설계자가 해야 되고 시공안전보건대는 공사하는 시공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만들고 여기다 넘기고 여기다 만들고 이거 넘기고 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3차에도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내용은 공사규모, 공사예산, 공사현장 제반 정보, 그리고 공사 시 유해위험 감소대책 수립 위한 설계 조건이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안전보건 전문가가 이 안전보건대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해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이제 3년 이상, 그리고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내용은 공사기간, 공사금액, 산출서, 위험성 평가 내용,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 조언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실시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확인 결과의 조치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그 다음에 예방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및 지도 결과 조치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이게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랑 안전관리 책임자처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문자는 1차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적고요. 요거는 이제 안전보건장자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발주자가 같은 사람인데 공사를 따로따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28억짜리 공사고 이게 22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50억이 넘을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안전보건 조정자고요. 그럼 이제 이쪽 공사장 이쪽 공사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은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 가진 사람,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발주청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사관리 책임 감리자인데 이 감리 책임자가 되게 많습니다. 건축법의 관리 책임자, 건진법의 관리 책임자, 주택법의 관리 책임자 요거 세 개만 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5년 이상 취득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조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지금 근로자 대표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이제 지명하는 9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니까요.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예,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노사협의체랑 비교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12회차, 3차 면접시험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그리고 노사협의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의 요청입니다. 설계 변경의 요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도면이 뭐 실제로 현장에 계시거나 이제 선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면이 뭐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면 자체가 뭐 거의 뭐 사전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도면상에 이제 설계상에 산업재해가 공사를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마감재가 뭐 이제 외부 마감재가 이제 석재인데 그 석재가 뭐 온장을 지금 뭐 1.8, 1.8짜리 온장을 쓴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온장이 밑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양중을 해가지고 스카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비계가 아직 서 있으면 비계를 타가지고 하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산업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산업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달라. 야, 1.8짜리 말고 차라리 0.8, 0.8짜리 뭐 석재를 써달라라든가 아니면 석재 말고 범랑으로 해달라라든가 범랑을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금속 판넬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변경 요청을 할 때 그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31m 이상 비계 그리고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발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높이 2m 이상 거푸집 동발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리고 터널 지붕공 높이 2m에서 흙막의 지붕공 등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은 이거를 설계 변경에 대한 그 요청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계 변경에 요청을 할 때 이제 설계 변경을 해주세요 하는데 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계 변경할 공사의 도면, 그리고 이제 문제점 및 변경 요청의 이유서, 그리고 가설 구조물이면 그게 그 구조 계산서나 당초에 그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검토 의견서는 누가 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요 밑으로 가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 분들이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이제 제출해야 된다. 이제 제출해야 될 내용이 이제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거. 이제 위에 거는 이제 민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걸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 이거 니네 설계 변경해. 이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공사 중지 명령서를 딱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경과 통지서라든가 이미 착공이 됐으면 착공 중지 명령서라든가 계획 변경 명령 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위에서 했던 그 내는 서류와 더불어. 그리고 설계 변경 요청서 받은 날부터 30일. 제가 계속 지금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15일, 30일짜리가 많습니다. 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든가 안전보건 대장이라든가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라든가 그거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 있는데 그게 다 15일 아니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15일이고 어떤 게 30일인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보건관리비 계상은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별표나 이제 그 별지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하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비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비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인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요거는 발주자가 이 건설공사를 발주를 할 때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내용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2020년 8월 16일인데 기존에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이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이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 쪽에 와서 지도해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맺게끔 돼 있었는데 워낙 이제 시공사랑 이제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이랑 서로 이제 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싫든 좋든 이걸 아예 발주자가 하게끔, 사실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자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주자랑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랑 계약을 맺어라라고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내용이고요. 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서도. 그리고 건설지도 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체결 시기는 1억 원 이상 120억이고 토목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랑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이 미만인 공사가 해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은 120억 이상인 공사인 거고 지금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이라는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는 120억 이하의 이거를 지도를 맞아야 되는 건데 건설지도 계약 체결을 안 해도 되는 데가 안 해도 돼 공사는 제외한다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6조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선임한 공사 현장,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공사는 이제 이 기술지도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제외되는 공사 현장이라는 거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착공 전날까지 체결해야 된다라고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이게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정 취소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전관리기관 그리고 뭐 작업환경 측정기관 그 모든 기관들의 지정 취소가 거의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거짓, 지도 업무 거부, 지도 업무 게을리, 지도의 수행 방법을 위반한 거나 잘못한 경우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강행, 기피한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은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각각 구성한 것으로 본다라고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두 개를 운영을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보통 운영을 하는데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중요합니다. 아까 안전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노사협의체죠. 그래서 그때 협의돼야 되는 내용이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될 대상이랑 노사협의체에서 협의될 사항이랑 그 다음에 안전협의체에서 협의될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아셔야 되고 예방방법, 대피방법 만약에 이걸 네 가지 쓰라고 그러면 이걸 잘라야겠죠. 산업재해 예방방법,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시작시간, 연락방법,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사항이 노사협의체에 협의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억, 그러면 토목공사 시 150억 이상인 공사가 노사협의체 대상입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는 기계기구를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 수행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용접기다 그러면 그 용접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그쪽에서 일을 했다라든가 이것도 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별표 별지 쪽에 가시면은 그리고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수행 시 현저한 위험 예상 작업 중지해야 된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빨간 줄이나 노란색을 안 쳐놓은 데는 뭐 과히 보지 않으셔도 당락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도급식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영상을 정말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22분이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6장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